건강의 비결을 찾아 머나먼 우주까지 탐사를 떠난 대원들이 교신을 보내왔다. 건강인 방방곡곡에서 건강 비결 멀리서 찾지 말아라. 건강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 박철의 방방보감 시작합니다. 네, 오늘 방방보감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라 요즘 현대인의 탈모, 여성, 남성, 뭐 심지어는 아이들, 또 원형 탈모, 또 전체 민머리 탈모,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화상 환자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이식도 필요하고 탈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해서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님 매일 수술하시는데 오늘 하루 빼갖고 방송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모발 이식학회 의사 선생님이신 탈모 명의 백현욱 원장님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헤어 디자이너나 네. 헤어 케어해 주시는 분 머리 제가 감아주고 좀 뭐 스타일리시해서 그렇게 뭐 착각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같아요. 의사 선생님 느낌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오셨을 때 잠깐 질문했었는데 밖에서 네네네. 아니 세상에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아프지만 뒤통수에서 뽑고 어디서 뽑아갖고 이제 모내기 하듯이 정체를 네네, 갖다 그렇죠. 이제 그 모낭까지 싹 미세하게 절개해서 한 판씩 심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옮겨서. 네네. 그런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뭐 어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야, 그렇죠. 뭐 특허를 냈네 마네 하면서 아, 네네. 예 그러면서 자기 그 머리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머리든 네네. 남의 머리든 네. 아주 없는 사람은 네. 그 머리카락을 이제 갖고 와서 그렇죠. 미세한 접착제로 네, 머리에 맞아요. 붙인다는데 그런 네. 거는 내가 많이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인공모 이식이라고 예. 이식이라고 해서 그 합성 섬유로 된 거. 예.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을 가장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심장에다 넣는 스텐트 같은 요런 재질로 해서 인공 섬유로 만들어 가지고 심는 인공모 이식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네. 이렇게 미세한 네네. 살색 같은 어떤 그런 막에 네네. 머리털을 잘 이제 붙여서. 네네. 그걸 그대로 그 두피에 씌우는 그건 그런 일종의 것도 가발이죠. 가발식으로도 있었고 근데 네네. 이번에 이거는 좀 뭡니까? 다르죠? 이건 좀 다르죠. 어떻게? 이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남의 모발이 아니라 본인 모발 이용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모발도 아예 없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인공모 이식이 실패했던 거, 그러니까 그 합성 섬유를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심어 있을 때 두피에서 어떤 그 만성적인 염증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두피가 이제 서서히 망가져 간다는 거죠. 네. 나중에 뭐 다른 치료, 어떤 뭐 주사 치료나 아니면 먹는 치료나 아니면은 모발 이식 이런 걸 하기에는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일들이 좀 생겨서 지금은 인공모 이식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 모발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갖고서는 접착제 우리 몸에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는 접착제를 갖고서는 이렇게 하나씩 심는 거죠. 이 과학 기술이 그럼요. 이 접착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머리를 갖다 심는 거는 이게 네네.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일종의 화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가짜 나무야. 뿌리 없는 나무를 붙이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건 인공 그렇죠. 묘목을 갖다 심는 것 같은데. 그죠. 핵심은 사실은 그 본드예요.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강력하게 붙이면서 지속 기간도 오래 갈 수 있는. 심지어 머리카락 잡아당겼는데 두피까지 딸려올 정도로. 딸려오르게. 예. 우선 지금 쥐에서 성공을 한 상태고 예. 쥐를 이렇게 들어 올릴 정도로 그 접착력이 있었고 한 달 정도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남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달 정도 한 달 있다가 머리를 감아도. 뭐 쥐들은 머리를 감지는 않죠. 네. 예. 근데 머리털이라는 건 네네. 사실 안 뽑혀도 문제인 게 그럼 두피가 뜯겨 나가요. 사실 이렇게 머리털에서 그렇죠. 머리털이 빠졌을 때 머리가 보호가 네. 되는 거지. 뭐 이게 완전히 달라붙어 있으면 이 피부에도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접착제 같은 걸로는 그렇게 진짜 뭐 두피에 손상을 줄 정도의 접착력은 기대하기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접착제가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가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떨어져 나가면 또 거기를 또 뭘로 메꿔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보강을 조금씩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술인 것 같은데 뭐 요게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아닌데 하고. 보강이 같은 네네. 색깔 머리가 없다거나 네네. 같은 스타일의 머리털이 좀 존재해야 되며 네네. 또 그거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 듭니다. 이게 지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도 모르고 근데 이게 이제 주위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사람한테까지 이제 허가가 나려면은 보통 그게 또 한 뭐 10년도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먼 얘기군요. 네, 조금. 자, 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있다는 아, 거 그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지금 애청자 여러분 여성용, 남성용 탈모로 좀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많죠. 이게 지금 호르몬, 네, 네. 남자, 여성, 남성 호르몬에 대한 문제도 있나요?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인 물질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남성의 탈모는 뭐 남성 호르몬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어야 머리털이 덜 빠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한테는 그렇죠. 남자들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높으면 너무 많이 빠지고. 난 여성 호르몬이 더 많다고 여성성이 있대요, 저는. 아, 그래서 머리털이 안 빠진대요, 별로. 그래요? 저는 여성화 네. 돼도 좋아요. 머리털만 안 빠진다면. 근데 뭐 근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네. 예. 근데 또 너무 여성성이 강하시면은 또 이 다른 데가 또 나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방송에서.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오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네. 근데 앞부분 남성 탈모 M자형. 네네네. 요거도 호르몬인가 봐. 그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 호르몬 영향을 받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진 않으신 것 같아요. 탈모 진행 속도가. 예.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 그렇죠. 네. 근데 말이죠. 네네. 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문제가 있으면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머리털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사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탈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중에 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 농도를 좀 낮추는 약물을 쓰죠. 오히려 그 남성 그 테스토스테론 그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졌을 때에 맞는 주사 있잖아요. 그거 맞았을 때 탈모가 조금 진행된다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네네. 남성 호르몬 그 주사나 남성 호르몬 파스, 네네. 젤 타입 바르고 이러는 거 또 운동 선수들도 네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그럼요.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수리 탈모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여기 머리털이 이게 보면 가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마. 예. 그게 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 왼쪽으로 도는 사람, 뭐 4개 있는 분도 봤어요. 뭐 가마 4개. 2개, 3개, 4개. 그거 왜 그러고 그 소용돌이는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나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을 뿐이고 그게 네네. 꼭 그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2개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많고요. 쌍가마잖아요. 예, 쌍가마 결혼 2번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환자분들한테. 자, 봐봐. 네. 일로 와서 내 좀 봐줘. 계세요? 나 쌍가마인지 아닌지 좀 봐줘. 왜냐면 봐주세요. 이게 나 가마 하나인데 왜 인생이 이렇게 이꼬라지로 돌아가니? 네, 이제 한번 가마 몇 개예요? 하나십니다. 네, 하나지. 네. 그럼 난 사고네. 뭐냐면 나는 원래 하나인데 왜 이렇게 됐어 다. 자, 그래서 가마 네. 요 한 개 두 개는 근데 가마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마는 뭐 특별한 역할은 없고요. 이제 모발 방향이 여러 군데서 모이는 부분이라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모아주는 거 해결해주는 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사실은. 여긴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운데서 만나서는 어딘가 좀 이렇게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 그러면 거기 안에가 가마 주변에 정수리 탈모인데 네네. 그럼 왜 거기가 탈모가 돼요? 여기도 M자랑 똑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이 가운데가 빠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그 머리 위쪽 가마 딱 그 가마 쪽은 아니고 머리 제일 위쪽 그쪽에 조금 더 많이 빠지시고 이제 그게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 분들 그런 분들이 요거는 이제 빠지는 패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그래서 머리 위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모양 나무처럼 이렇게 빠지는 건데 요건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이랑은 별 상관없는 그런 탈모죠. 아 그래요. 여기 이제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이창수님이 보면은 샴푸를 하는 거. 이 샴푸를 3일에 한 번 하시고 미지근한 물로만 헹구신다. 이게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즘에 샴푸 안 하는 걸 노프라고 하거든. 노프. 샴푸 안 하면 저는 비누로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샴푸를 아예 사용 안 하시는 걸 노프라고 그러고 예. 그냥 물로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데 그게 왜 해요? 물로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이제 근데 뭐 이제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두피에 오랫동안 자극을 주면 이게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로만 씻는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요게 지금 맞으시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하시는데 별로 안 불편하시면은 두피에 기름도 별로 없으신 분이고 이런 뭐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으시면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두피가 좀 적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하면서 점점 기간이 늘어나도 떡지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네. 듣고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지금 노블라인의 백현우 원장님 나오셨어요. 질문 주세요.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 갱년기가 다가오는지 머리 숫자가 더 없어져.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머리 네. 숫자가 빠지나요? 그럼요. 이거는 사실 탈모는 모든 인간이? 그렇죠. 일종의 노화인데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뭐 점점 뭐 어쩔 수 없는데 어떤 평균적인 속도보다 더 빨리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학 기술을 조금씩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진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다른 데보다도 네네. 머리털이라고 눈썹. 네네. 눈썹은 왜 안 빠지나요? 잘 사람이? 눈썹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눈썹도 그래요?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질환은 조금 드문 거죠. 드물고 이제 눈썹 같은 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거에 반응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네네. 자, 그 눈썹에서 해답을 찾아봐요. 눈썹처럼 네. 이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그걸 머리로도 옮기면은 그렇죠. 탈모가 진행이 안 될 텐데 많이. 그게 뭐 100% 연구가 되고 그거를 두피까지 적용할 수 있으면은 진짜 뭐 노벨상이죠 뭐 그러면. 근데 아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야, 그런 거를 지금 박사님이 이게 네네. 머리만 심어줄 게 아니야 남을. 네. 그럼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뭐 맨날 이거 뭐 심게 하느냐고 그럴 시간이 없네요. 어떻게. 그러시구나. 이런 거 이제 연구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 카이스트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백현우 원장님께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35세 엄마가 네네. 이제 또 문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네. 네. 네, 반갑다고.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강창문 반갑습니다. 선생도 그냥 보낸 거예요. 이분도. 네, 반갑습니다. 머리털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네. 그리고 어떤 사람 이제 눈썹이 네네. 이렇게 너무 눈썹이 많이 잘하시는 분. 잘한대요. 눈썹 원래 안 자라지 않나요? 맞아요. 눈썹이 좀 길게 자라시는 분들 눈썹이 있어요. 계속 자란대. 그러니까 깎아줘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머리털도 아닌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면서 그 할아버지 눈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할아버지 눈썹이 되면서 약간 이제 눈썹이 그 자라는 사이클 자체가 조금 변하는 모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조금씩 긴 모발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눈썹도 좀 부족해서 모발 이식하신 분들 계세요. 모발 이식을 뒤에서 뽑아다가 머리카락을 뽑아다가 눈썹에다 심으면 그건 계속 자랍니다. 머리카락처럼. 네, 뭐 30cm, 40cm도 자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한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저기 네. 그게 누구죠? 우리 그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는 그 어떤 저 코미디언이 있는데 개그맨. 네. 그 친구가 분장을 이 눈썹을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내리게 했어요.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누구지? 문 누군데? 문세윤? 문세윤 씨. 문세윤. 네네네. 좋아하죠. 문세윤. 너무 웃겨요. 근데 그걸 뭐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네네. 원장님. 네. 온몸에 털이 다 없어. 네. 사람이. 네. 그리고 머리털이 있고. 그러니까 네. 머리 결정하라면 머리털 있는 게 낫지. 그럼요. 온몸에 있는 털은 옷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요즘에 뭐 몸에 있는 털 다 뽑아내는 뭐 왁싱도 하고 그러잖아요. 몸에 그 다리나 이런 데 털을 네. 그게 다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걸 왜 다 제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팔이나 이런 데. 그게 뭐 어떤 일종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털 있고 이런 걸 멋있게 보는 문화가 있었다가 가슴털. 그쵸. 남자는 가슴털이야. 박철 씨 대단하시잖아요. 제가 그 털 많지 않으시나요? 아니신가?
여기 많으신. 아니 걸로 잠깐만요. 알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가요? 예. 야. 아니 이게 멋있잖아요. 전 그거 상당히 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죄송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거 저기 신체의 비밀을 자꾸 이분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멋있게 딱 옛날에 이게 기억이 좀 납니다. 저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이거 뭐 거침없이 얘기하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 털이 너무 없어서 네네. 볼펜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너무 티나지 않나요? 예, 티나죠. 근데 머리가 없다 네. 그래서 머리에 문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두피 문신이라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아예 모근이 없어서 심지 않겠고 나는 그냥 두피 문신을 하겠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두피 문신도 약간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자연스러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인지하고 본인 상황이 맞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의 같은 백신인데요. 백시. 네, 반갑습니다. 네, 백현욱 원장님, 저는 오래전에 원형 탈모가 있는데 아예 안 나는데 그걸 주사 맞고 치료하면 나나요? 보통 이제 원형 탈모는 보통 생기면은 보통 1, 2년 안에는 돌아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한 2, 3년, 3, 4년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면은 요거는 이제 모근이 죽은 거예요. 예, 더 안 올라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 주사 맞고 치료하면 나요?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4, 5년 이상 지났다면은 여긴 모발이식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모발 이식을 하면 그런 비슷한 색깔이나 비슷한 굵기나 비슷한 그 라인으로 쓸어 넘어가는 걸로 해야지. 그럼요.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기술 많이 발전됐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는 다 뒤로 넘어가는데 거기만 앞으로 계속 쏟아지고. 방향 탁 맞춰가지고. 방향 다 넣는 거죠? 그럼요. 이만한 확대경 크게 딱 쓰고 들어가서 방향 탁탁탁 맞춰서 심고 나옵니다. 그거 머리카락 방향 못 맞춰서 이식한 사람들은요. 네. 그거 정말 사람 이상해져요. 그럼요. 근데 옛날에 좀 그랬었어요. 이게 모발이식이 발전하기 전에 한 20년 전에 얼마 전에도 이제 환자분 오셨는데 20년 전에 받으신 분이 오셨어요. 예. 그럼 그때는 병원도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냥 제가 딱 오셨길래 그 종로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딱 거기 맞다고. 앞머리가 어떻게 하셨냐고. 앞머리가 계속 떠. 그렇죠. 하늘로. 예. 그래도 어떻게.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프로토콜도 잘 나와 있고 방향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웃지 못할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나이는 24살인데 네네. 새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새치. 새치는 사실은 흰머리하고 새치의 차이점은 뭐예요? 흰머리는 보통 이제 적절한 나이가 돼서 그래서 생기는 머리는 그냥 보통 흰머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흰머리는 옆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뒷머리까지 가고 그다음에 머리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새치는 아주 젊은 분이 이상하게 랜덤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생기는 걸 새치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세에서는 보통 흰머리라고 얘기를 잘 안 하죠. 새치인데 요건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새치는 그렇게 몰려나지 않고 아유. 띄엄띄엄 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도 없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흰머리는 머리가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모발을 만들 때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 멜라닌 색소들이 결여된 모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얗게.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제 백화증처럼. 그럼요. 예. 백반증.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검은색 멜라닌 색소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파란 머리나 빨간 머리는 네네.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머리털에. 그렇죠. 그런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이 유전자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외국 사람 중에 많잖아요. 금발. 그렇죠. 금발 많죠. 네. 와, 대박이네요. 네. 다 염색하는데 그 사람들 그냥 되네요. 그 사람들은 또 까만 거 프로 하는 사람들도 까만 걸 있더라고요. 프로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린스하고 하는 거 탈모된다는데 어떤 게 좋아요? 이 린스, 컨디셔너 이게 지금 뭐 특별히 뭐 두 개를 구별하신다기보다는 이런 거 이제 머리 감고 나면 뻣뻣하잖아요. 그 뻣뻣한 걸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코팅 제제들입니다. 코팅 제제들이고 요게 이제 두피에 오래 남아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씻어야죠. 피부 특성에 따라서 좀 염증 같은 거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확실히 피해 주시는 게 좋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숫빈으로 감고 매일 머리 두피 틈만 나면 손가락 써 두드려주고 했더니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머리가 풍성해졌어요. 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사실 샴푸는요. 샴푸 자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모발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비누엔 그게 없어서 이상하게 비누로 감고 나면은 머리가 뻣뻣한 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네. 보탬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리털 때문에 은근히 고민 많으신 분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아, 그렇죠. 네. 여성분들도 모발 관리해 주시고 이식을 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박사님이? 네,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자 파마 했는데 어떻게 파마? 파마 남자분들은 파마 안 하시나요? 아니, 파마를 했는데 네. 파마한 거를 네. 그러니까 파마한 상태면 어떻게 머리를 한번 깎아서 수술할 때요. 내 말은 네네. 수술할 때 보통 네네. 몸에 있는 털을 다 깎는단 말이에요. 네. 그 수술 부위를. 네. 자,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은 네. 이 머리를 완전히 좀 짧게 깎은 다음에 네네. 이 깎으면 이식하기가 편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 털이 가리지 않으니까. 아, 그럼요. 길면 아주 힘들어요. 예. 그렇지. 네. 그러면 한번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네네. 머리를 머리 밀고 스님처럼 완전히 한번 밀어주고 네. 완전히 짧게 말고 네. 그냥 좀 밀어주고 그러면 이게 그 중학생 머리처럼 이렇게 그렇죠. 까실까실하게만 해서 네. 그게 그 정도 해놓으면 기르면 수술하기 편하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직업 특성상 이런 게 불가능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안 돼. 근데 네. 문제는 뭐다. 짧으면은 머리 결을 못 보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머리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래서 한 1, 2mm 정도 남겨 놓는 거예요. 1, 2mm. 머리 1, 2mm 정도는 보면은 머리 방향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1cm는. 1cm는 좀 수술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차라리 긴 게 나아. 네. 긴 게나? 그러니까 1mm보다는 뭐 점점 길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제 말씀은 네. 지금 우리가 머리 길잖아요. 네네. 이 상태는 수술이 안 되는 거네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길게 해놓은 상태에서 수술하는 건 좀 비용도 올라가요. 무삭발 수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더. 수술할 때 삭발해야 됩니까? 그래서 삭발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삭발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저렴하고. 네, 무삭발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조금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치면서 수술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갈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아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수술이에요. 그게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 시간도 뭐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네네. 저 밖에 계신 저분은 어때요? 해면 좋겠어요? 저분. 아니 뭐 저는 사실은 이게 뭐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자신감 문제인데 이제 본인이 너무 자신감이 좋으셔서 저는 뭐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랬는데 네. 머리털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남의 머리털은 아직 이식하는 건 위험하죠. 안 돼요. 위험하죠. 그 이제 몸에서 거부합니다. 우리 몸에 바로 죽어 머리털이. 그쵸. 곧바로 죽어요. 거의 못 살아요. 예. 그래서 그 DNA 유전자 다른 게. 면역 시스템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의 장기가 들어오면 안 되듯이 머리털도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장기 받으면은 그 면역을 억제시키는 면역 억제제를 먹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죽잖아요, 나중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실은 면역 억제제를 탈모 때문에 먹기는 사실 면역 억제제 이렇게 만만한 약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수술을 하진 않아요. 남의 걸 받고 면역 억제제를 먹는. 근데 자기 털은 없고 겨드랑이 털만 살아 있으면 네네. 겨드랑이 털을 그럼 어떻게 머리털에 심을 수 있어요? 그럼요. 많이 심습니다. 그게 말이 돼? 편모인데 이게? 편모? 편모가 아니라 이게 머리털 이게 겨드랑이 털이 네네. 머리털하고 다른데? 그죠. 질이 좀 다르죠. 근데 진짜로 탈모가 여기 모발이 하나도 없는 분들의 마음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꼬불꼬불하든 짧든 굵든 가늘든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 하나로 보고 진짜 자부심을 느끼신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해피해지시는 거예요. 몸에 다른 털을 머리에 심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많이 합니다. 턱수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턱수염. 까실까실할 텐데 머리털이요? 그럼요. 약간 부슬부슬하면서 모발도 굵고. 머리털이 그러면 나중에 겨드랑이 털이나 턱수염 이런 게 머리털에 나는 건데요? 그럼요. 예. 그것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한다고요? 이게 꼬불꼬불한데 머리가? 아니 뭐 그거야 스트레이트 파마. 그러면 냄새도 납니까? 그게 겨드랑이 털 냄새. 겨드랑이 냄새. 그거는 안 맡아봤는데 냄새는 이렇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겨드랑이에 겨드랑이 샘에 관련된 얘기지 머리 모발은 아닌 것 머리 같아요. 모발샘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군요.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데 남아있는 털은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는데. 네. 그럼 다 됩니다. 거기도 됩니다. 예. 돼요. 말도 안 돼. 제일 좋은 후보가 턱수염이 1번이고 그 다음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끔 합니다. 아니 그게 네네. 아무리 내가 머리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거나 슬픔을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게 여기 있으면 알 텐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냥 뭐 약간 꼬불꼬불한 건데 어떻게 알아요? 파마 있는지. 파마 그렇게 미세하게 하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모발이 좀 질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애청자 여러분, 뭐 민머리, 또 대머리, 또 이런 탈모, 원형 탈모, 또 수술 후 후유증, 또 화상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네. 머리털이 없는 분들의 그 고통을 네네. 진행자인 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아저 권태일님 보면 딸 빈혈 있잖아요. 요 빈혈은 탈모랑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요건 상당히 많아서 빈혈이 있으면 머리털 빠져요? 빈혈은 여자분들한테 아주 흔한 탈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빈혈은 교정을 하셔야 돼요. 가셔서 빈혈을 고치면 머리털이 안 빠져요? 아니 빈혈이 심하신 분들은 머리를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혈이 없어지면 덜 빠지고 그렇죠. 덜 안 빠질 수 빠지냐 있기 이거죠.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받으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수술도 해봤고 다 가능하다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좀 심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갖다 옮겨 신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 보면은 식초로 헹구면 네.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식초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성 위염이라 네. 위장약을 먹었더니 위장도 안 낫고 머리카락도 빠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약 때문에 약의 독성. 약 때문에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약이 이제 위장약 보면 거기에 이제 항생제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앞부분이 빠지는 남자처럼 중년 여성인데요. 머리카락 뿌리 튼튼하게 해주는 마사지나 영양제가 있나요? 마사지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양제도 사실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병원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랑 영양제 같은 건 보조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모발 관련된 영양제들은 성분이 다 비슷하게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드시면서 근데 그게 간독성이 있다면서요? 아니요. 영양제는 별로 차이 없습니다. 영양제는 예. 간독성이 없고 지금 박철 씨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호르몬 관련된 그 남자 탈모약 같은 간독성이 아주 약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탈모협회 대사 홍보대사하고 예전에 그랬을 때 예. 그 FDA 승인받은 제품 중에 네네. 고혈압 치료제이자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 예. 미녹시딜이요. 예. 예. 그건 어때요? 그거 효과 괜찮아요. 그래서 여자 탈모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 제제가 첫 번째 옵션이에요. 치료 예. 옵션이고 요걸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그럴 때 수술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랬군요. 네. 근데 그게 이마를 타고 눈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럼요. 눈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한동안 사용했었는데 또 이마 자꾸 흘러내리면 이마 흘러내리는데 모발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녹시딜을 여기다 바르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네네. 솜털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솜털 그리고 나오죠. 예. 눈썹에도 계속 발라줬어요. 이렇게 네. 흘러내리지 않게. 네. 그러니까 눈썹이 진해지대요. 그럼요. 그거는 솜털까지는 잘 만들어요. 솜털이 나더라고. 그렇죠. 이게 아주 굵고 튼튼한 모발이 나오진 않는데 솜털까지 만들기 때문에 눈썹 아주 좋아요. 저는 미녹시딜 제제를 이 앞머리도 좋지만 네네. 이 눈썹에다 살살 저는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네. 뭐 올바른 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들어갈까봐. 근데 살살 할 때 눈썹이 진해지더라고. 네,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네. 효과 좋으신 분들은.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뭐 턱수염 없으신 분들 이걸 미녹시딜로 턱수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노래가 나오네요. 벌써. 네. 네. 좋은 노래죠.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노래가 나오면 가라는 얘기예요. 아쉽네요.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벌써 끝났네요. 네. 자, 이제 또 뵙기로 하고요. 네. 동물원의 변해간에 들려드리면서 우리 노블라인 백현우 원장님. 네. 정말 희망을 주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